네, 안녕하십니까. 강사 윤정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계정비 일반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바라보셔야 될 시각,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계정비 산업기사에서는 공유압 및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설비 진단 및 관리, 그다음에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 제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이 기계정비 일반 과목을 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는 요 세 과목이 전부 다 통합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요게 좀 더 연관이 조금 더 지어서 본다면 설비 진단 쪽에 연관이 조금 더 많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여기에 설비 진단 및 관리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여러 부분 나올 겁니다. 자, 그 밖에도 기본적으로는 다 나머지 세 과목을 다 통튼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업에서 나왔던 부분, 공업계측에서 나왔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앞선 과목들이 막 공식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림도 많고, 기계정비 일반에서는 물론 여기서도 그림도 많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말로 외우실 부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나머지 세 과목들 중에 특히 공업계측에서 조금 점수를 좀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기계정비 일반에서 조금 열심히 좀 익혀 주셔가지고 회복을 해주시는 그런 힐링 과목이 되겠습니다. 요게 말이 많고 외우실 것들이 좀 많다고 해서 너무 뭐 자책하시거나 좀 어렵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크게 틀을 잡고 이 분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흐름을 아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봤을 때는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차이점, 분류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시게 되면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공부를 하실 때, 자, 이 책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공부, 그 다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공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자기 자신이 보는 시각을 갖는 겁니다. 과목 전체를 보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틀을 만드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쉬워지시겠고, 이 앞선 종합되는 이런 과목이 되다 보니까 앞선 과목에서 조금 헷갈리셨던 분들, 틀이 좀 덜 잡히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기계정비 일반을 하면서 다른 과목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억들도 되뇌시면서 전체적인 틀을 맞춰주시는, 그런 틀을 잡는 그런 과목도 되겠습니다. 힐링 과목이면서 전체적인 틀을 잡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전체 기계정비 산업기사의 종합이 되는 그런 과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20개씩 총 80문항이 되죠. 그건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과목에서 혹시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여러분들 타겟은 15문제가 되셔야 됩니다. 15문제.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15문제를 여러분이 타겟을 잡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다른 데서도 한두 문제씩이 올라가실 겁니다. 왜? 다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다고 했죠. 여기서 전체적인 기억도 되살리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좋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한 많이 맞으셔서 다른 과목에서 혹시 10문제 이하로 이렇게 맞으신 그런 분들도, 꽈락만 겨우 면하신 분들도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기계정비 일반에서 꽈락을 얘기를 해버리시면 이건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충분히 10문제 이상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그리고 15문항까지도 노려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이 책에서 보시게 되는 핵심 요약 돼 있죠. 그리고 핵심 문제가 뒤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앞선 과목들에서는 보통 2문제씩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았죠. 여기 기계정비 일반에서는 보통 한 문제씩이 뒤따라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요거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고, 그리고 정리를 딱딱 해가면서 갈 수 있게 충분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시고 강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따라오시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정비 산업기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기계정비 일반이라고 하면, 기계정비 일반이라고 하면요. 자, 여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따고자 하는 이 기계정비 산업기사에 이 기계정비라는 말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계정비 일반에 종합적으로 다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자, 이 기계정비 일반에서 다루고 그리고 중요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나왔던 모든 기기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를 좀 판단을 해서 좀 나누어 보자고 한다면, 모든 기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일단 동력이죠. 동력인데, 자, 동력 자체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자, 동력의 전달이 중요한 겁니다. 전달. 동력은 펌프든 모터든 이런 것들이 발휘를 해줄 겁니다. 그거는 일부 기계의, 그러니까 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전체의 대형 설비를 뭐 몇십만 평에 그렇게 설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설비를 움직이게 하는 게 모터고 이렇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하나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 몇십만 평에 있는 전체 설비가 다 한꺼번에 돌아갑니까? 그게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축입니다. 축. 그래서 앞선 그런 설비 짓는 관리 과목에서도 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었죠. 자,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센서들도 위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설비 진단할 때 또 검사하는 검사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또 소음이나 진동 뭐 이런 것들을 본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축이 아주 중요한 부품 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만큼 이제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력원이 되겠죠. 자, 동력원이 되겠습니다. 자, 축과 동력원, 이게 양대 산맥이 되겠습니다. 양대 산맥. 자, 축과 동력원. 자, 그 밖에도 이제 정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구가 필요하죠. 자, 공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 이 공구가 필요한데 단순하게 고장 났으니까 고칩니까? 우리는 사전에, 고장 나기 전에 뭔가 계속 관리를 해주고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얘가 상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측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측정이 들어갑니다. 요거 3과목에 공업 계측이 있었죠. 요게 또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비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측정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 주요 설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자, 축과 동력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정비를 할 수 있는 공구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측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들이 전체 종합이 돼서 진행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도 축과 동력원 중에서도 축은 조금 더 중요하긴 하지만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부분에 좀 국한이 되게 되죠. 그래서 분량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중요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계정비 산업기사, 기계정비 일반 과목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각각 기계 설비들이 여러 가지가 막 있을 거예요. 주요 설비들이. 그리고 또 주요 설비에 따르는 아주 중요한 부차 설비들이, 부대 설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주요 설비와 주요 기기들, 그리고 부대 설비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종류별로 쭉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력원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동력원, 자, 모터,
자, 펌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또 축과 관계가 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자, 이게 연결 부위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연결이 되겠습니다. 연결. 자, 연결 이런 게 또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비하고 우리가 다루는 이 모든 기기들의 자, 재질 그리고 규격 뭐 물론 종류 이런 것들이 뭐 관의 종류라든가 뭐 핀의 종류, 볼트의 종류 뭐 이런 것들로 세분하게 쭉 나눠집니다. 하지만 크게 틀을 잡으시면서 나가시면 헷갈림이 훨씬 더 덜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같은 기기나 같은 밸브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 자, 기준을 이어진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고요.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걸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명칭을 줄 수 있고요.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는 또 다른 명칭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기기를 놓고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주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도 시험을 보시게 되면 헷갈리지는 게 그 명칭을 제대로 구분을 못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기계정비 일반에서 볼 때, 부품이 됐건 기기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자, 바라보는 시점이 포인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느냐, 그것을 먼저 구분하신 다음에 뭐냐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를 먼저 구분을 해 주시게 되면 기계정비 일반이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근데 그게 없이 자, 이거는 이랬다가 저거는 저랬다가 이럴 때는 뭘로 봤다가 저럴 때는 뭘로 봤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헷갈려지는 게 또 기계정비 일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면서 작은 짧은 시간이라도 할애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잡아가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체적인 틀을 잡으시면서 계속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서 이 부분들 충분히 기계정비 일반에서 전체적인 틀 잡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나머지 세 과목들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힐링 과목으로서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에게 모두 다 힐링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목에서 맞은 점수를 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힐링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이 과목, 기계정비 일반 과목 최선을 다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시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윤영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